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의 규모가요, 안부나 묻고 가끔 한마디씩만 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졌습니다. 시공간의 제약이나 관계 맺기의 한계가 허물어진 또 하나의 커다란 사회가 바로 페이스북이기도 합니다. 마케팅의 기회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1월 3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페북으로 주로 뭐 하십니까? 저는 페북을 그리 크게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페북은 이미 그 자체로 일정한 수준의 사회가 돼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당연히 그곳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페북이 돈 되는 곳일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이런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방이나 일확천금 같은 얼토당토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흥미로운 책이 한 권 나왔거든요. 블로터 앤 미디어에서 냈고요. 저자인 김철환 씨를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먼저 새해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피디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이 재미난 제목의 책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를 좀 본인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철환 소장님이시고요. 예. 적정 마케팅 연구소의 소장이시네요. 예.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적정한 마케팅을 이제 연구하는 연구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적정한 마케팅이요. 예. 예. 일단은 그 마케팅 사용자들은 그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이제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업인 또는 이제 프리랜서, 스타트업처럼 아주 작은 기업들에게 이제 적정한 마케팅. 그러니까 적정하다라는 건 비용으로도 적정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단지 마케팅이 상술로서의 어떤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나 사회에도 적정한 어떤 그 도구로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는 연구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연구소의 소장이시고요. 예. 그럼 지금부터는 호칭을 소장님 이렇게 하면은 되겠네요. 예. 네. 원스타는 아닙니다. 준장이 원스타고 소장은 투스타. 예. 군대를 짧게 갔다 와서 예, 우스갯소리로 드립을 한번 치셨는데. 네. 예, 자, 농담이었고요.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책.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제가 작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소셜리스타라는 그 한 매체에 인터뷰 코너를 연재를 했습니다. 예. 소셜리스타라는 코너는 그 우리나라에서 페이스북과 같은 이제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이제 99% 기업에 해당하는 분들의 그 SNS 활용기를 이제 발굴해서 소개하는 이제 코너였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그 농업인 분도 계시고요, 동네 빵집 사장님도 계시고, 동네 아주 작은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이제 그런 분들의 그 활용기, 모범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책으로 엮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총 16개의 사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막 이 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마케팅 하면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뭐 의리의리한 회사 뭐 이런 얘기 아니네요. 거기 이제 방법론도 소개가 되고 있지만 그 SNS에서 요즘 이제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죠. 그런데 SNS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그 원리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상품이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아니면 기능적으로 뭔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좀 우월한 게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그 제품을 선택을 하지만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꼭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내 친구, 페이스북 친구가 좋으면 그 사람의 제품에 관심을 갖고 마침 그 사람이 판매하는 상품이 내게 필요하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그 친구의 물건을 사주는 식으로 상거래가 좀 작동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전통적인 마케팅에서는 상품을 포장하고 알리는 게 중요했다라고 하면 예. 이제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는 사람, 판매자를 알리고 판매자를 믿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좀 중요해진다라는 점에서 좀 전통적인 마케팅과 좀 다르지 않을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눈 돌리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네. 작은 가게 사장님들 네. 뭐 이런 분들이 귀 기울여 볼 만한 그런 얘기라서 의미가 네.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소위 말하는 소상공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골목 구멍가게 상권, 사장님들. 골목 상권 사장님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 더 와닿지 않을까 네. 싶기도 네. 하고. 예. 예.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살펴보신 거죠. 네. 네. 예,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해보시고 예.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이 책이겠군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장사를 잘 하고 계신 분들. 그래서 이제 좀 과장이 있긴 하지만 예.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고 제가 이렇게 그 호명을 한 거죠. 예, 모범 사례들을 소개를 많이 예. 해주시고 분석을 해보신 거겠네요. 예. 예, 어떻든가요? 뭐 어떤 식으로 그걸 활용해서 예. 어떤 성과를 내고 계시든가요? 뒤에 뭐 사례 하나씩 소개해 드릴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 먼저 예.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 책 제목은 장사의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네.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분들이 그래도 페이스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가장 큰 비결은 예. 이분들이 소통에 굉장히 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서 책 내용에 소개하고 있는 방법론들을 제목에 잘 반영한다라고 하면 페이스북 소통의 신이 맞을 겁니다. 소통의 신. 예, 페이스북에서 친구들하고 열심히 소통하다 보니까 저절로 상품이 팔렸다라는 게 그 책에서 제가 소개하고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꼽은 페이스북 장사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거죠. 좀 재미난 사례를 바로 예. 언급을 좀 해주시죠, 소개를. 이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예. 대전에서 이제 푸른 창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박지영 사장님이 있는데요. 네, 뭐 조그만 식당입니까? 규모가 아주 작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프랜차이즈 패밀리 레스토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편이죠. 네네. 푸른 창이라는 레스토랑은 그 샐러드 바를 예. 이제 판매하는 레스토랑이고요. 이게 독립 점포입니다. 가맹한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계열의 식당은 아니고요. 네. 그분을 제가 올해 2월달에 만났습니다. 네. 나름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람들하고 소통도 잘 하고 마케팅도 잘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찾아갔었죠. 근데 그분을 만나 뵙고 이제 물어봤죠. 그분이 당시 이제 페이스북 시작한 지 만으로 1년째 됐던 시점이었었고요. 그분께 제가 이제 물어보길 페이스북 친구가 몇 분이냐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약 한 3,000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많네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습니다. 그분들 중에 푸른 창을 찾아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라고 했더니 네. 몇 분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한 100명? 100명이요? 예. 100명도 사실 적은 숫자는 아니겠죠. 네. 근데 그분 말씀이 1,000명 정도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3,000명의 페북 친구 중에 1,000명을 가게로 예. 끌어당긴 겁니까? 예, 30% 이상의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 친구들의 고객 전환율을 예. 이제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 말씀이 그게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분이 이제 그룹 활동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페이스북에도 다음 카페나 네이버 카페와 같은 커뮤니티가 있죠. 페이스북 예.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그 그룹들 중에 이제 페이스북을 하는 대전 사용자들의 모임 이런 이제 커뮤니티에 이제 가입해서 열심히 활동을 했다라고 합니다. 같은 그룹 그 회원들 중에 한 2,000분 정도. 예. 그래서 도합 페이스북으로 이제 발굴한 고객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그게 다가 아니라고. 예. 사람들이 그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러 갈 때 혼자 가진 않겠죠. 예. 보통 누군가 이제 대동해서 가게 되겠죠. 뭐 회식 있다라고 하면 회식도 할 겸 페이스북에서 친한 친구인 박지영님도 볼 겸 해서 뭐 직장 동료들과 이제 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니면 데이트 약속이 있으면 친구인 이제 박지영님도 볼 겸 데이트도 할 겸 해서 네. 가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3명 정도 이렇게 대동해서 왔다라고 하면 그 박지영님이 페이스북으로 발굴한 고객이 1년 동안 한 10,000명
이상은 뭐 되지 않나라고 추측을. 만 명의 손님을 유치했다면은 그 자체로 네. 일정한 매출을 달성하셨겠는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매출을 달성한 거고요. 물론 박지영님의 사례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요. 예. 아무리 열심히 해도 박지영님과 같은 사례가 나오기 어려운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건 제가 예. 뒤에서 좀 소개를 네.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분께 제가 물어봤습니다. 좀 굉장한 성과를 내고 있는 건데 그 비결을 좀 꼽아달라라고 네. 했습니다. 혹시 PD님께서 생각하시는 비결 떠오르는 것 있어요? 홍보를 잘해서 그런 걸까요? 홍보는 되도록 안 하고 예, 좀 진정성 있게 예. 관계를 맺는 그런 거 아닐까요? 페이스북 장사의 신의 소질이 이미 있으시네요. 예. 그분 말씀이 자기가 한 거라곤 페이스북으로 가게 홍보하는 건 최대한 자제를 하고 그리고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최대한 자제를 하고 일단 친구들의 이야기를 열심히 들어줬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2, 3년 전에 이제 가게를 개업을 하고 네. 길거리에서 전단도 돌려보고 그랬는데 사람들 요즘 전단을 잘 안 받잖아요. 네. 그런 어떻게 하면 우리 가게를 대기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서 있는 대전에서 사람들에게 좀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페이스북을 알게 됐대요. 근데 페이스북에 글 올리면 무조건 친구들에게 전달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구나. 우리 가게를 내가 홍보할 수 있는 막 홍보 채널. 그래서 그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가게 홍보 글을 올렸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좋아요도 안 눌러주고 댓글도 안 달아주고 심지어는 친구 관계를 정리해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알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은 내가 홍보를 하려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는구나.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계속 나에게 귀를 열어줘야지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네. 내가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지 그래도 그런 기회를 보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욕심이 앞서서 다짜고짜 우리 가게 홍보부터 하면 아예 이 사람들에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는구나라는 걸 그때 좀 깨달았다고 합니다. 맞아요. 페북을 자주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다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이 홍보성, 그 스팸에 가까운 그런 개인이든 뭐 어떤 조직이든 보내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이 보낸 거를 이 첫 화면에서 보기만 해도 뭐야 또 이러면서 그냥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하나 페이스북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 방향을 좀 잡게 된 계기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그 페이스북 그룹 그 커뮤니티 오프라인 그 정기 모임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본인 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에게 저는 푸른 창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박수를 치면서도 저 사람 자기 자랑하는 것 아니야? 레스토랑을 아무나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자금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 자랑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였었죠. 그때 본인이 좀 깨달았대요. 오프라인에서도 자랑을 한다라는 게 사람들이 겉으로는 박수를 칠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좀 약간 흔한 말로 재수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페이스북이라고 과연 다를까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할 일이 있을 때는 최대한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도 일단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최대한 귀를 기울이고 그 친구들이 이야기를 할 때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였을까. 자랑이라고 하면 칭찬이겠죠. 그리고 자기가 좀 우울한 일, 힘든 일이 있었던 걸 이제 털어놓는 경우에는 뭔가 위로가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때고요. 친구들의 글을 읽고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그 댓글을 생각해서 정성스럽게 남겼다라고 합니다. 꾸준하게 몇 달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이 물어보더래요. 그런데 박지영님은 무슨 일을 하시죠? 내가 내 가게를 알리지 않았는데도 친구들 이야기를 먼저 열심히 들어주다 보니까 친구들이 어느 순간부터 박지영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려줬겠죠. 저는 푸른 창이라는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또 물어봤대요. 거기에는 뭘 팔아요? 그래서 뭐 얼마짜리 샐러드 바를 판매를 합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지영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 비결은
를 좀 이제 돌려서 말한다라고 하면 그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높아지려는 자 낮아지고 낮아지려는 자 높아지리라. 네. 약간 좀 그 역설의 진리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배웠던 마케팅과는 좀 반대로 가는 게 페이스북에서는 통한다라는 걸 그 박정님의 사례가 좀 말을 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랑을 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귀를 닫고 최대한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야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고요. 낮아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알리고 싶으면 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먼저 열심히 들어주면 저절로 친구들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내가 하는 사업과 내가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게 된다라는 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지영님이 사실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은 당연히 박지영님을 좋아하게 됐겠죠. 그 PD님도 오프라인 모임 이런 데 참석을 해보면 네.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어떤 친구는 자기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막 오로지 그냥 친구들에게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자기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그 자랑하는 데만 신경을 써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조용히 내 이야기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그때그때 나에게 필요한 공감을 해줘요. 어떤 친구가 더 좋은가요? 당연히 후자겠죠. 네. 네. 자기 이야기를 열심히 떠드는 사람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네. 예.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 지금도 이제 베스트셀러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책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요령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 말하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가 호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사람의 호감을 얻으려면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아까 페이스북과 같은 SNS 상품이 그러니까 상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는 원리는 상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람이 좋으면 그 사람의 상품을 저절로 찾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아까 말씀드렸던 골목 상권 사장님들이 자기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가 먼저 호감을 표현하는 것. 다시 말해 친구들이 올리는 글에 대해서 내가 열심히 들어주고 친구들에게 필요한 공감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거다라는 걸 박정님의 사례가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뭐 열심히 친구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표현한다라고 해서 박지영님처럼 그렇게 좋은 성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열심히 페이스북을 하셨던 분은 부산에서 이제 꽃 배달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제 꽃집 아재 김용길님인데요. 그분 하루에 단 서너 시간 페이스북에 시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페이스북 친구가 5,000명이에요. 되게 많네요. 네. 그 PD님 페이스북 그래도 간간히는 하시나요? 공지사항 확인하기 위해서. 그 글 올릴 때 친구들이 이렇게 좋아요 다 눌러주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 누를 만한 글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내가 정말 재밌는 글 아니면 유용한 글을 올린다라고 하면 친구들이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달아주겠지만 그러겠죠.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면을 해버립니다. 귀찮아하겠죠. 하지만 꽃집 아재님 친구들은 그럴 일이 없어요. 최소한 꽃집 아재님이 항상 그 친구 5,000명의 글을 읽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깁니다. 박지영님보다도 훨씬 더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꽃집 아재님 친구 5,000명 중에 몇 프로나 꽃집 아재님에게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을 했을까요? 얼마나 했나요? 한 1, 2%? 1%요? 왜 이리 잘 아세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박지영님 사례 소개를 하고 꽃집 아재님 이야기를 하면 박지영님이 한 30% 이상이니까 꽃집 아재는 더 열심히 하시는 분이잖아요. 김용길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한 50% 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딱 정답을 말씀해 버리시니까 제가 좀 김이 빠지긴 하네요. 한 1, 2% 지금 한 1% 정도가 되실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식업이라는 건 우리는 언제나 1년에 그래도 못해도 몇 차례씩은 식당이나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한다는 거죠. 그럼 박지영님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 중에 대부분이 다 언젠가는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고객 전환율은 업종도 탄다라는 거죠. 업종의 특성이 반영된다라는 거죠. 근데 꽃배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꽃을 흔하게 보기 때문에 누구나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것 같지만
사실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원이라고 하면 거래처를 관리하는 총무부서 또는 직원들 경조사를 챙겨주는 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 말고는 꽃배달 서비스를 크게 이용할 일이 없죠. 뭐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뭐 대표나 임원들 말고는 그런 꽃배달 서비스를 직접 챙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겠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아주 가정적인 사람들. 저는 그래도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봤으니까 좀 가정적인 사람에 좀 속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그런 사람들 말고 꽃배달 서비스 이용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보통 물어봐요. 뭐 강의할 일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지난 1년 동안 꽃배달 서비스 해보신 분 몇 분이나 되세요? 라고 물어보면 5%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꽃집하자 김용길 님이 정말 열심히 페이스북에 소통을 한다 하더라도 친구들 중에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죠. 많아봤자 5%. 네. 하지만 꽃집하자님 2%. 적은 것 같지만 사실상 고객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네. 한 40% 정도가 고객으로 됐기 때문에 뭐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그 업종이 꽃집하자님처럼 그 B2B 업종, 그러니까 고객이 딱 정해진 경우라고 하면 예. 다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하면 제가 하나의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맥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게 페이스북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가 있겠죠. 네. 마케팅에서 중요한 건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은 누구나 자기 프로필에 자기가 뭘 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와 같은 자기 어떤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보고 내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인맥을 맺고 소통을 한다라고 하면 고객 전환율을 훨씬 더 높일 수가 있겠죠. 박지영 님이 그 페이스북을 하는 대전 그 사용자 대전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한 것도 어떻게 보면 타겟팅의 그 일환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네. 강원도 정선 네. 그 동강의 한 동강변에서 그 야생화를 채집해서 꽃차로 만들어서 파는 정용화 님의 사례입니다. 예. 이분은 오로지 이제 페이스북으로만 그 꽃차를 이제 마케팅해서 판매를 하는데 네. 적지 않은 성과를 내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페이스북으로 성과를 내고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분 말씀이 단 한 번도 내 상품이 뭐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게 비결이라면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물었죠. 마케팅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판매하는 상품이 뭔지, 상품 규격이 어떻게 되고 가격은 어떻게 되고 어떤 기능적인 효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야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 여부를 고민하고 네. 구매를 하지 않겠냐라고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영화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 오히려 이제 되물어 보더라고요. 당신하고 나하고 선생님하고 저하고 페이스북 친구인데 제가 다짜고짜 그 페이스북에 내가 어떤 상품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올린다라고 하면 선생님 어떻게 했어요? 라고 물어보길래 당연히 싫겠죠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정영화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페이스북에서 선생님과 저하고 친구인 이유는 선생님이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라는 개인에 대한 그 현재 상태를 알고 싶어서 친구인데 다짜고짜 내 상품 홍보를 한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에 반하는 거다. 친구들은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귀를 닫아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영화님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이야기하되 네. 애둘러서 어떻게 보면 변화구를 던지는 식으로 상품을 이야기하는 식으로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지금 말씀들을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페북을 어떤 특정한 도구로 인식하면 안 되겠구나. 예,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맺는 인간관계를 살짝 옮겨놓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인식을 하고 오프라인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처세술 그것이 있는 그대로 페이스북에서 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처세술이란 말은 그렇게 좀 아름다운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오프라인에서 평소에 일상에서 사람들 대할 때 조심하는 것들, 유념하는 것들 그거를 좀 그대로 인식을 하고 거기서도 적절히 활용을 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북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고 대박을 한번 치고 한 방을 얻고
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방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 골목 상권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페이스북 잘 활용해서 1년에 단돈 몇백만 원이라도 더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네. 그 상당한 의미가 있겠죠. 매출 뭐 5%, 10%, 15% 예. 뭐 이런 효과라도 볼 수 있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예. 그거 예. 요즘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예, 꾸준하게 하면 네. 그런데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 장사의 신들이 대박을 내신 분들은 아니에요. 예. 대박을 내신 분들은 아니고 페이스북 같은 SNS를 성실하게 하다 보니까 매출이 한 5%, 10% 많게는 뭐 한 3, 40% 이렇게 느신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예. 예. 절대적인 매출 액수로 봤을 때 뭐 별것 아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 예. 입장에서는 그만큼의 매출 증대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 대박이 아니라 중요한 건 SNS가 서바이벌, 그러니까 생존에 굉장히 중요한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라는 걸 우리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PD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예. 짧게 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겸손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열심히 경청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를 노골적으로 알리겠다는 생각보다는 그 나의 생업,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나의 그 일상의 연장선상에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그 내 일상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사업과 상품과 서비스를 녹이듯이 이제 말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침에 방송 들으시고 페북 지금까지 올리신 글들 한 번씩 쫙 훑어보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예. 좋은 말씀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1월 3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김철환 씨가 쓰고 블로터 앤 미디어가 낸 페이스북 장사의 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